네, 금융위원장님. 네. 그 DSR이 규제라기보다는 이제 규제 수단이라기보다는 관리 지침이라고 봐야 되죠. 네, 그런 면이 큽니다. 네네, 뭐 DSR 기준을 정해놓고 그 이상 대출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적정 수준의 DSR 그 평균치를 그 잘 잡아나갈 수 있도록 관리하시겠다는 관리 지침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구체적인 관리 내용과 그리고 또 그 DSR에 대한 그 대출자에 대한 세부적인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다음 그 화면을 좀 보시면 지금 저희가 시중은행 그 연령별 DSR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물론 이게 60대 이상만 또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전 연령층이 이번에 DSR 그 관리 지침 도입 이후에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DSR 그 수준이 심각한 수준으로 그 나오고 있는 거죠.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더 심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이 소득의 3배 이상의 대출 원리금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 사실 좀 모니터링이 좀 추가로도 이루어져야 될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럼 뭐 추측컨대는 뭐 이전 정부에서 빚내서 집 사라 라는 정책을 통해서 그 금융 규제를 완화하니까 부동산 가격의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도 전제돼 있고 그래서 집값이 오를 때마다 당장 자산을 처분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대출, 갚아나가기 상환이 어려운 대출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집값이 올라갈 때마다 빚을 늘려왔던 게 아닌가 이런 사실은 유추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60대 이상이 전체 이 6월 신규 기준입니다. 6월 신규 기준에서 300% DSR 초과하신 분들이 지금 한 8.9% 정도로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심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저희가 문제 지적을 했더니 근데 이제 금융위에서는 이제 언론 보도 내용을 보니까 이 60대가 자산이 많기 때문에 이걸 또 너무 심각하게만 볼 필요 없다 이렇게 그 금융위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습니까? 예, 네, 아무래도 6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소득은 상대적으로 적고 또 자산은 상대적으로 크고 그런 게 이런 결과를 가져온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도 이 60대 이상층의 그 채무 상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관리 지침을 만드신 게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도 이 관리 지침을 도입하신 거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DSR이 이렇게 300% 초과한 계층, 근데 이 사람들이 자산이 많기 때문에 괜찮다. 이 얘기는 자산을 처분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대출 상환의 그 재무 구조를 좀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다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산을 매각해야 되는데 이거 숫자를 이렇게 쭉 유추해 보니까 6월 신규 기준뿐만이 아니라 60대 전체 이 차주를 분석해 보니 한 20만 건 정도 되거든요. 20만 건에서 그 300% 이상뿐만이 아니라 그 DSR 70% 초과, 그러니까 그 소득의 70% 빚 갚는 데 써야 되는 분들도 결국은 자산을 처분해서 빚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음에 시중에 쏟아져 나오는 물량이 10만 건이 됩니다. 부동산이. 그러면 이거는 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잘 모니터링해서 그냥 자산 매각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그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자산 매각도 뭐 일부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좀 순차적으로 고 DSR 이 군의 분들이 재무구조를 건전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을 좀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방은행 그 DSR은 또 평균이 214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방은행에서 60대 이상 분들은 소득이 100만 원이면 빚 갚는데 214만 원을 써야 되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좀 더 이러한 관리 지침으로 그 관리를 해 나가실 계획이시라면은 조금 더 그 디테일하게 모니터링해서 대책 마련을 후속적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보면 또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위에요. 그 DSR이 높을수록 이게 사실은 그 소득이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 DSR은 제2금융권까지 이번에 다 사실 이
편입시킨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제2금융권의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 네,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 전부 저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DSR 관리 제도를 도입한 이유도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거니까 그 취지에 맞게 네, 말씀하신 바대로 해나가겠습니다. 네, 최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 서산 태안 출신 성일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